국민의힘이 이렇게 빠르게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을 하는 가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일까요?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정당의 정의입니다. 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건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대표 선거에 당을 지켜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네, 어제 나경원 의원이요. 대구를 찾아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동을 한 이후에 나온 홍 시장의 발언인데요. 김수희 평론가님, 이게 나경원 의원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당을 오랫동안 지켰던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나 의원한테만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당을 네. 오랫동안 지킨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999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고 예. 윤상현 의원 또 2000년에 입당을 했거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입당을 했는데 다들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당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후보 4명 중에서 딱 1명, 한동훈 전 장관만 당에서 오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실 홍준표 시장의 발언 취지는 나경원 지지라기보다는 한동훈 안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한동훈 전 장관을 두고 애라고 다시 표현을 했는데 네. 자신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애라고 하지 않는다. 예. 왜? 그러면 왜 한동훈 전 장관이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애라고 부르느냐? 정치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이다라고 또 독설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걸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현직 단체장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에 깊게 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전당대회 중간중간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이제 전당대회 후보가 되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몇 번 이제 고비고비마다 날리지 않을까. 그 예고탄이 지금 쏘아 올려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또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요,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거듭 당을 지켜온 사람이란 점을 강조를 하면서 재집권 캠프라는 이름도 알렸는데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나경원 의원은 이제 본인이 당의 뿌리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차기 당대표는 어쨌든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를 수습하고 보수의 혁신을 통해서 재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 대표가 누구냐.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당원과 20% 국민 지지층을 설득하는 이 전당대회가 될 텐데요. 적어도 당심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정적 지지층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보면 유준석 그 대표가 대표로 당선이 됐지만 네. 당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당대회에서도 상당히 이 팽팽한 이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 연판장 사태를 통해서 끌어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당내 당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나경원 의원에 좀 빚을 진 게 있다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가장 자극하기 좋은 어떤 메시지가 당을 지켜온 사람, 오랫동안 당을 위해 일해온 사람, 이런 메시지가 당연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과 각을 세우기에도 가장 좋은 메시지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이 의원 같은 경우에 메시지의 선명성 부분은 다소 약해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찌됐든 대통령과의 관계 네. 설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도를 분류할 때도 누구는 친윤, 비윤, 반윤 예. 이렇게 이 설정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을 반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가장 이 왼쪽에 두고 이 전당대회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은 친국민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중도라든가 당의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을 좀 선명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확실하게 본인을 지지할 당내 지지층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21년이나 23년의 전당대회처럼 어느 정도 당내 확실하게 쥐고 있는 지지 세력이 지금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과연 그게 1차 투표에서 결선까지 가는 정도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일 수 있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만을 갖고 안정적인 메시지만을 해서 간다고 한들 과연 유의미한 2위 정도로 해서 결선에 당대표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메시지만으로는 다소 추상적이고 약하다.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선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아섰던 이른바 연판장 사건, 나경원 의원은요, 이번 국면에서도 또 한 번 꺼내 들었습니다.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그런 형국이 이거 제2의 연판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2의 연판장 사퇴는 안 된다. 이종우 평론가님, 이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는 명확해 보여요. 그런데 이 발언이요, 원희룡 전 장관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판장 사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 인위적으로 끌어내려진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나오려다가 김기현 후보를 옹립하려는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끌어내려졌다. 그 서사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번에 나경원 전 대표가 상당히 동정표 같은 것들이 모여졌던 어떤 초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좀 더 다시 불씨를 살려보자. 내가 네.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걸 언급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의 전격 등판이 사실 제가 전격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깜짝 등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의 측근들도 원 장관이 이번에 이렇게 등판하리라고 생각지 못한 사람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 것이 어떤 지난번에 연판장처럼 어떤 음모론 아니냐. 그러니까 나경원이라는 후보를 끌어내리거나 혹은 견제하기 위한 인위적인 어떤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연상시킴으로써 원희룡 전 장관의 그런 포지션을 조금 더 뭐랄까요, 친윤 쪽으로 좀 더 몰아붙이고 자기는 비윤회과 일부 친윤을 함께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구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